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공한 의사로 살던 한 여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할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향하던 순간 러시아 국경에서 갑자기 체포당했습니다. 넌 스파이야. 러시아 정보원은 비웃으며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증거까지 내밀던 러시아는 그녀의 한국 여권을 확인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왜 표적이 되었을까요?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찾아갑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드라 리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이산들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외과 의사로 일했죠. 고려인 3세로 할아버지께서는 스탈린 시대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정착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한국 이름을 지어주실 때 푸르게 살라는 의미로 산들이라는 이름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의학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상류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들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어요. 2022년 2월에 그 새벽 심장이 멎을 것 같은 폭발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키예프의 하늘에는 불길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거리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붙잡을 수 없었지만 끔찍한 소식을 확인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병원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피에 젖은 환자들이 계속 들어왔고 우리 의료진은 잠도 못 자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수술실에서 환자의 찢긴 살을 꿰매며 멀리서 들려오는 폭격 소리에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3주째 되던 날 저희 병원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귀를 찢는 폭발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어요. 공포에 질린 환자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엄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밤 손전등 불빛 아래 부모님이 살던 지역의 피해 사진을 보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자란 아파트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죠. 아빠, 엄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산들아, 내 이름처럼 언젠가는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있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단다. 그 따스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병원 지하 대피소의 음산한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폭격 소리와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저는 평화로운 한국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갈망이 피어올랐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 할아버지의 고향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모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달 키예프 상공에는 여전히 폭격의 잔상이 맴돌았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동료인 미하일로 박사와 마주쳤어요. 그의 눈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듯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리 박사, 당신은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요? 가족도 없는데. 미하일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환자들이 필요로 하니까요. 그리고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하일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한국계라고 했죠?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한국 이름도 있었잖아요. 산들이요. 이 산들이 제 한국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푸르게 살라는 의미로 지어주셨다고 해요. 그래, 산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미하일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지금 같은 때에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려해봐야 해요. 당신은 선택권이 있잖아요. 나와 달리. 그날 밤 불안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자판을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했던 친구 올레나에게 연락했더니 다행히 답장이 왔습니다. 산들. 그녀의 메시지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너의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증명서가 있니? 제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폭격으로 아파트는 이미 잿더미가 되었고 모든 가족 서류들도 함께 사라졌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문득 한 가지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 다음 날 위험을 무릅쓰고 도시 외곽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로에는 파괴된 건물과 불탄 차들이 즐비했고 매 검문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한 번은 러시아어를 쓰는 군인들에게 검문을 받았는데 제 동양인 외모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신분증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난 한국인의 후손이야. 러시아인이 아니라고. 속으로 간절히 되뇌었어요. 그 순간 제 정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를 뵙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분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듯 했지만 간호사의 도움으로 할머니의 소지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을 때 제 심장은 희망으로 뛰었어요.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출생 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마치 이날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갈 거예요. 할아버지의 고향 한국으로. 키예프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어요. 매 순간 폭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어디서든 총성이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겨우 대사관에 연락했을 때 제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어요. 저는 고려인 3세인 알렉산드라 리 한국 이름으로는 이산들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왠지 모를 용기가 솟아났어요.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날 밤 창문으로 키예프에 불타는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기억, 꿈, 희망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 묻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심장 깊은 곳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닌 제 뿌리를 찾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었어요. 이건 그냥 도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돌아갑니다. 산들이 돌아갑니다. 다음 날 아침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안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으스스할 정도로 고요했고 가끔씩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에 온몸이 움찔거렸어요. 대사관 앞에 도착하자 저와 같은 절박한 눈빛을 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 드디어 영사과 직원 김민수 씨를 만났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인 3세 알렉산드라 리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아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어요. 한국 이름은 이산들이고요. 제가 한국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김민수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산들 씨군요. 그의 미소에 작은 위안을 느꼈어요. 한국 이름이 있으시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쟁, 잃어버린 가족,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안전하게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간절함까지. 말을 이어갈수록 목이 메어왔어요. 김민수 씨는 진지하게 서류들을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산들 씨의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의 말에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어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할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김민수 씨의 눈에 동정심이 번졌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전시 상황을 고려해 긴급 처리가 가능한지 본국에 직접 문의해 보겠습니다. 산들 씨의 상황은 특별 케이스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다음 며칠은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는 듯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기 위해 전쟁터 같은 도시를 헤매고 다녔어요. 신원조회서를 받으러 경찰서에 갔을 때는 공습 경보가 울려 지하 대피소로 뛰어내려야 했고 그곳에서 만난 노부인과 나눈 짧은 대화가 잊히질 않습니다. 한국이요. 제 할아버지의 고향이에요. 제 한국 이름은 이산들이라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노부인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산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그 이름처럼 평화로운 삶을 찾길 바란다 얘야. 그녀의 축복 같은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할머니의 공허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으니까요. 마침내 모든 서류를 준비해 다시 대사관을 찾았을 때 김민수 씨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산들 씨, 본국에서 긴급 처리를 승인했습니다. 빠르면 2주 내로 여권 발급이 가능할 거예요. 그 순간 억눌렸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돌아와 동료들에게 이별을 고했을 때 나탈리아는 저를 꼭 안아주며 울었어요. 산들, 부디 평화롭게 살아야 해. 그녀가 제 한국 이름을 불러준 것이 그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짐을 정리하며 창밖으로 키예프의 불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습 경보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 속에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곧 한국에 갑니다. 산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곳에서 푸르게, 자유롭게. 러시아 국경에 도착했을 때 심장은 마치 새장 안의 새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초조함에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입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검문소로 다가갈 때마다 제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국경 경비원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는 듯 했어요. 여권과 비자를 보여주세요. 그의 기계적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국 여권을 내밀었어요. 이제 갓 발급받은 그 파란색 책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 여권은 새 것이군요. 경비원의 눈썹이 의심스럽게 치켜 올라갔어요. 이전 우크라이나 여권은 어디 있습니까?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 국적을 회복했어요. 고려인 3세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경비원들이 서로 소곤거리며 저를 힐끔거리는 모습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더 고위직으로 보이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마치 제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알렉산드라 리 씨, 아니 이산들 씨라고 해야 할까요? 그의 비웃듯한 어조에 모욕감이 느껴졌어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떠나 러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출신이시고 저는 고려인 3세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제 뿌리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그의 눈에는 냉소가 번졌어요. 당신의 짐을 검사해야겠습니다. 공포가 전신을 훑고 지나갔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짐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어요. 순간 한 경비원이 제 가방 밑부분에서 낯선 봉투를 꺼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이 봉투를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 넣은 게 분명해요. 그들은 봉투를 열어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고 그 순간 모든 표정이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로 보입니다. 당신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군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스파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들은 제 절박한 외침을 완전히 무시한 채 저와 할머니를 분리시켰습니다. 할머니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곧 다시 만날 거예요. 작은 방에 갇혀 수시간 동안 신문을 받으며 공포와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누가 왜 이런 함정을 놓았을까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결코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 결국 저는 불법 정보 소지와 적국을 위한 스파이 활동 혐의로 구금되었고 할머니의 행방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소지품이 압수된 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금된 지 3일째 되던 날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 기적처럼 한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그는 자신을 한국 영사관 직원 박진호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산들 씨 안녕하세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당신의 상황을 듣고 즉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너무 걱정됩니다. 박진호 씨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대사관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당신의 사건을 검토해봤는데 명백한 모함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국민인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 순간 한국 여권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보호의 약속이었고 한국가가 자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2주가 지나고 박진호 씨가 환한 미소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산들 씨 러시아 당국에서 당신의 사건을 재검토했고 혐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강력한 항의와 외교적 노력 덕분이에요. 그 순간 기쁨과 안도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인가요? 제가 자유로워진 건가요? 다음 날 저는 마침내 석방되었고 출구에서 할머니와 박진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분을 꼭 안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들아, 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박진호 씨는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대사관 차량으로 이동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금되었던 암울한 날들, 공포와 절망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악몽에서 저를 구해준 것은 제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그 작은 그러나 강력한 파란색 책자가 제 생명줄이 된 것이죠.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거야. 앞으로만 볼 거야. 한국으로. 진정한 제시도 클로드가 메시지 길이 제한에 도달하여 응답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계속하기를 입력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애리어서 작성해주세요. 편집 진정한 내 집으로. 모스크바 한국 대사관 게스트하우스에서 보낸 마지막 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안전함을 마침내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깨끗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악몽 같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녘 잠에서 깨어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여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가슴 가까이 셔츠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심장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그 작은 책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산들 씨, 떨리시죠? 박진호 씨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심장이 진정되는 듯 했어요. 네. 아직도 이게 꿈만 같아요. 제가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제 산들 씨는 한국 국민이에요. 본국에서 당신과 할머니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출국장에서 박진호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러시아 구금 시설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호 씨.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로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산들 씨의 한국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창가에 앉았어요. 엔진이 울리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러시아의 땅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마침내 악몽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요. 믿어지세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비행 중 한국인 승무원이 우리에게 다가와 물었고 제가 고려인 3세라고 말하자 그녀의 얼굴에 감동이 번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케이크와 샴페인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고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한글로 쓰인 케이크를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고 그 순간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이미 환영받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푸른 산들과 반짝이는 건물들,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땅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 한국 여권을 내밀었을 때 심사관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이산들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원히 이방인으로만 살 것 같았던 제가 마침내 환영받는 곳을 찾은 거예요. 가슴속 깊이 간직해온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사대를 지나자 이산들이라고 쓰인 팻말을 든 여성이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소연 씨는 우리의 정착을 돕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에서 파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환영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산들 씨, 할머니,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향에 돌아오신 거예요. 고향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이곳이 어쩌면 제가 평생 찾아온 진정한 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시주거시설에 도착했을 때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에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아파트는 할머니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 같았어요. 이 모든 배려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주민등록증을 받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순간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어 수업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을 때 선생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산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저는 고려인 3세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마치자 선생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산들 씨, 고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함께 열심히 공부해요. 한 달 후 귀환동포의 날 행사에 초대받았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고려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어요. 우리 모두는 같은 뿌리를 찾아 돌아온 영혼들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병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의료 자문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키예프에서 온 10살 소녀 마리나와 그녀의 고려인 부모님을 만났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제 과거의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선생님도 우크라이나에서 오셨나요? 마리나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키예프에서 의사로 일했어요. 전쟁이 시작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 말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되어서 그 순간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안전을 찾아서가 아니라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고열로 신음하는 할머니를 보며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의료진은 신속하게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폐렴으로 보입니다. 중증이라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할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겨질 때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도하며 할머니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어요. 그때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담당 의사가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을 때 그의 진정성 어린 눈빛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산들 씨.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할머니는 2주 후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산들아, 이 나라에 온 것이 정말 다행이구나. 한국 의사들이 내 목숨을 구해줬어.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면 또는 러시아에 구금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줄이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병원에서 원장님이 저에게 의료팀 합류 제안을 했을 때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산들 씨는 이미 한국인입니다. 이제 한국의 의사가 될 차례군요. 그 말을 할머니에게 전했을 때 할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린 기쁨의 눈물이 제 가슴을 적셨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우리 산들이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다니. 할머니를 꼭 안으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이곳에 온 것이 얼마나 값진 선택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이 준 2번째 기회, 그리고 제 뿌리를 찾아 진정한 이산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전쟁의 어둠을 뚫고 찾아온 빛처럼 저는 이제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5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었어요.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관의 박진호 씨였습니다. 산들 씨,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러시아 구금 시설의 차가운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 씨, 정말 반갑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지만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요동쳤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실은 중요한 일로 연락드렸어요. 당신의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진전이 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체포되었을 때 가방에서 발견된 문서와 관련해 실제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는 당신의 전 직장 동료였다고 해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배신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네, 누구였나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안드레이 코발스키라는 의사입니다. 그가 러시아 정보부와 협력하고 있었다고 해요. 안드레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젊고 조용한 외과 의사였어요. 늘 친절했던 그가 어떻게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그가 체포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당신에게 했던 일을 자백했어요. 한국 대사관의 끈질긴 요구와 외교적 압력 덕분에 러시아 당국이 이 정보를 공유한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드레이의 배신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함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대에 섰던 동료가 어떻게 저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었을까요? 가슴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산들아, 진실은 항상 밝혀지는 법이야. 내가 무고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었잖니. 이제 그 사람들도 알게 된 거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안을 얻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안드레이는 저를 표적으로 삼았을까요? 다음 날 키예프에서 함께 일했던 나탈리아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심장이 다시 요동쳤어요. 산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나탈리아의 목소리는 울음기 섞인 안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드레이가 체포됐다는 소식 들었어? 방금 알았어, 나탈리아.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믿기지가 않아. 안드레이가 어떡해. 우리도 모두 충격받았어. 그가 러시아를 위해 일했다니. 게다가 너를 함정에 빠뜨리다니. 용서할 수 없어. 나탈리아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키예프의 상황을 들었어요.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제가 일했던 병원도 크게 파괴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저녁에 병원 원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당신의 무고함이 증명된 사건에 대해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주에 외교부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부당한 구금과 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 활동에 대한 내용이죠. 산들 씨의 참석을 요청했어요. 그 말에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루어질 줄은 몰랐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사명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저는 떨리는 다리로 외교부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하지만 박진호 씨의 격려의 눈빛을 받으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라 리 한국 이름으로는 이산들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할머니와 함께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을 때 저는 제 뿌리가 있는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내뱉을 때마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러시아에서의 체포와 구금, 그리고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석방되어 한국에 온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생명을 구했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대사관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말을 마치자 기자들의 눈에서 감동의 빛이 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제가 겪은 모든 고난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러 언론사에서 개별 인터뷰를 요청했고 제 이야기는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 여권의 힘마이너스 러시아 구금에서 구한 고려인 의사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병원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과 환자들의 따뜻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한 환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보였어요. 산들 씨,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었어요. 우리도 언젠가 한국에서 안전하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한국은 고려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나라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저녁 한국어 수업에서 선생님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제 이야기를 다른 고려인들과 귀환 동포들에게 들려주는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고통과 투쟁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강연장에 모인 고려인들과 재외동포들의 눈빛에서 제 과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려 노력하는, 그러나 희망을 품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러시아 구금 시설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의 박진호 씨가 나타나 제게 말했어요. 당신은 한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가 같은 뿌리를 찾아온 영혼들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노인, 중국에서 온 젊은 부부, 러시아에서 온 학생까지 모두 다양한 배경을 가졌지만 한국이라는 공통된 뿌리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의 말씀이 특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도 고려인 2세입니다. 평생 한국으로 돌아오길 꿈꿨지만 소련 시절에는 불가능했어요. 이제 와서 보니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더군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진정한 내 고향이라고 느낍니다. 그분의 말씀에 깊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국을 진정한 고향이라고 느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강연 다음 날 외교부에서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제 부당한 구금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이 배상금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외교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을 말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 특히 고려인 가족들을 위한 의료 지원 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산들 의료 지원 기금이 설립되었고, 제 고통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구원이 없었다면 제시도 클로드가 메시지 길이 제안에 도달하여 응답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계속하기를 입력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에리어서 작성해주고 글을 마무리 지어주세요.
각 챕터는 1500자인 것을 잊지 마세요. 편집 한국 대사관의 구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어요. 한국 여권의 힘과 한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의지가 이루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일하던 중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특별한 환자가 도착한다는 것이었어요. 나탈리아였습니다. 폭격으로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녀를 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산들. 정말 너구나. 나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여기서 의사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기지 않았어. 나탈리아,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키예프 병원이 또 폭격을 받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산들 의료 지원 기금 덕분에 내가 여기로 이송될 수 있었대.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시작한 기금이 제 친구의 생명을 구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신비로운 손길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8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외교부에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추가 조사 결과 안드레이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은 단순한 스파이 활동이 아니라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왜 저를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러시아 정보부와 연결된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세력이 당신의 가족 배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당신의 계획이 다른 고려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어요. 그날 저녁 박진호 씨가 직접 서울로 와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의 한국 여권이 없었다면 사태는 훨씬 더 위험해졌을 거라고 했어요. 한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제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결국 굴복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궁금했어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한국 국적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자국민 보호 의지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대화를 통해 한국 여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징이었어요. 특별조사팀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러시아 구금 중에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제 경험이 향후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인들을 돕는 매뉴얼에 활용될 것이라고 했어요. 인터뷰 후 저는 외교부 의료지원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저의 사례에 관심을 보이며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의 부당한 구금이 국제법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증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 어떻게 저를 구해주었는지에 대해서요. ICC 청문회에서 저는 한국 여권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한국과의 보호와 책임을 상징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대사관이 모든 법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저를 구한 것은 운이 아니라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였습니다. 증언이 끝난 후 ICC 재판관들은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 사례가 향후 국제법에서 부당한 구금과 영사 접근권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가 표적이 된 이유조차도 역설적으로 한국과의 연결 때문이었으니 그 뿌리를 찾아온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 반이 되었을 때 저는 러시아 구금 당시 저를 신문했던 정보부 요원 중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여 저에게 사과했어요. 당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왜 저를 표적으로 삼았는지 알고 싶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정말 스파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럼에도 당신을 석방하지 않은 이유는 고려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회복한 당신의 사례가 다른 고려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막으려는 상부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고 많은 의문이 풀렸습니다. 제가 표적이 된 이유, 그리고 왜 그토록 상황이 악화되었는지 명확해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한국인 정체성이 저를 위험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한국 여권이 저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제 여권에 새겨진 태극 문양은 이제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제 정체성과 안전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2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마침내 한국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 순간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면허증을 받는 날 병원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원장님이 제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의사 가운을 선물해 주셨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산들 박사,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의사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외모는 동양인이었지만 정체성은 우크라이나인으로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한국인 의사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원장님은 제게 국제의료지원센터의 책임 의사를 맡아달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전쟁과 재난 지역에서 온 환자들을 위한 특별 진료 시설이었어요. 제 의학적 지식과 언어 능력, 그리고 전쟁 경험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센터가 문을 열고 첫 환자로 우크라이나에서 온 7살 소년 미하일로를 만났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폭격으로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의 눈에서 공포와 희망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선생님도 우크라이나에서 오셨나요? 어머니가 물었을 때 그녀의 눈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눈에 안도감이 번졌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센터는 빠르게 성장했고 저는 단순히 신체적 치료만이 아니라 심리적 지원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제공했어요. 특히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저는 종종 제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 제가 돕고 있는 환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의 의료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제게 감사장을 보내왔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를 통해 두 나라 간의 연결이 이루어진 것 같아 기뻤습니다. 어느 봄날 저와 할머니는 경주를 방문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태어나신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서 우리는 할아버지를 위해 잠시 묵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진 이 순간 그분도 어딘가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라 믿었어요. 할머니,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한국으로 오길 정말 잘했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산들아,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었단다.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이제 우리는 진정한 집에 왔구나. 오늘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정체성과 소속감이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저는 제 여정과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나누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책임감을 의미해요.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산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나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러시아 구금 시설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제 한국 여권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제 정체성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 제가 속한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이 저를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눈에서 깊은 감동의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여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저에게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중 한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산들 선생님,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처럼 그토록 간절히 한국인이 되고자 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큰 행운을 가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여권의 의미를 다르게 볼 것 같아요. 그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약속이자 자부심의 상징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이산들입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에 담으신 의미대로 푸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한국인이 된 것이 저는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다른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겪은 모든 고난의 가장 값진 보상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산들 박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산들 박사님의 용기 있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전쟁과 억울한 구금,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박사님의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당신처럼 뿌리를 찾아 돌아오는 모든 동포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한국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동 채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며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